불안하진 않으신 건데, 일단 오늘은 뭐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연계, 이제 더 깊게 나아가면은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연계를 같이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1학년 교육의 핵심, 1학년 다 이제 보내보셨잖아요, 중학교 때. 몇 학년이세요? 2학년. 1학년. 아, 그러시군요. 처음에 교복 입혀서 그 입학식 보내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중간고사 보고 뭐 시험 결과 나오고 그랬을 때 되게 어떤 기분이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첫째거든요. 근데 얘가 중학교 가서 교복 입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게 기분 이상할 것 같아요. 시험 보고 막 결과 나오면은 초등학교 때랑 굉장히 느낌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진로 선택,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 또 밑에 보시면은 표현력 중심의 수행평가, 교내 경시대회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그 중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자녀들하고 예를 들어 1학년들하고는 같은 맥락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3학년들하고도 조금 좀 다른 부분이 있고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진로 선택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지금 이제 저희가 선물로 오늘은 꿈 스케치라는 이 책을 제가 조금 읽었는데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아서 학부모님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책을 좀 구매를 해서 선물로 좀 드리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 키워드는 이제 진로 선택입니다. 공부도 중요한데 진로가 선택되지 않아서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그 선택의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고 나서 왜 좋은 대학 나왔지만 잘 못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서른 대학 것도 다 자꾸 직업 바꾸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입시 자체에서 이 진로 선택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평가, 아시다시피 상대평가였던 게 절대평가로 변화가 되는데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약간 딜레이가 됐어요. 학교 입장에서 뭐 어쩌란 말인가 이제 이런 거죠. 공교육이 아직 준비가 안 되는 바람에. 하지만 이제 가겠다고 했으니까 가야 되는 방향이고요. 또 참고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아직도 내신 산출을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추세 자체가 절대평가로 좀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수행평가, 교내 경시대회.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사실 수행평가랑 경시대회 이렇게 많은 비중은 차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상당히 비중이 크고 35% 이상 이렇게 차지가 되고 있으니까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을 좀 드리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중학교 1학년 진로교육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렵고 약간 좀 추상적 단어들이 이렇게 탁탁탁 떠오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이제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자녀들한테 진로 적성을 과연 어떻게 얘네들하고 접근을 좀 할 수가 있겠는가. 굉장히 어렵고 이게 쉬운 작업은 좀 아니고요. 단기간에 될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요, 아이한테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해 준다. 이게 좋은 말이죠. 그러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있고, 사실은 또 취미와 진로를 탐색하는 작업을 한다. 대부분 취미가 진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얘가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 다 축구선수가 되는 건 아닌데, 그림 좀 잘 그린다고 다 미대 가야 되는 건 아닌데, 또 궁극적으로 그거로 먹고 살 수 있다는 보장이 또 없는데, 이게 조금 우리가 헷갈려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자기를 좀 이해해야겠죠.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다 태어날 때마다 오리지널 디자인을 갖고 태어난다고. 그거를 알아가는 게 이제 초등, 중등 과정에 해당이 된다. 그게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가 도대체 디자인인지를 좀 알아가는 게 숙제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은 의사소통 방법이 굉장히 긍정적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갑자기 진로 선택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아이들이 결국에는 이거죠. 이런 걸 다 해갖고 어느 고등학교 진학할 거냐로 귀결이 되겠죠. 어느 대학으로 갈 거냐. 근데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아이가 외국어 고등학교에 가겠다. 공부도 좀 잘하고 자기가 뭐 외교관이나 아니면은 뭐 글로벌한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 게 자기 어떤 목적이라고 했을 때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외국어 고등학교마다 이제 입학 취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게 우리 학교의 설립 취지다. 이러면 이제 글로벌 리더 감을 뽑겠죠? 입학사정관으로. 근데 글로벌 리더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의사소통 능력.
뭐 영어를 잘한다가 아니라 얼마나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잘 전달하고 설득시킬 수 있느냐, 또 남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진로를 탐색해야겠죠.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현재 6학년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부터는 전국적으로 중1 중간고사가 폐지가 됐어요. 이제 안 보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연희중학교가 시범학교로 채택이 돼서 중간고사를 보지 않았어요. 그 학교가. 대신에 뭐 했냐면 진로 탐색하는 그 활동을 했습니다. 바리스타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뭐 동물병원에 가서 가축을 이렇게 돌보기도 하고요. 이런 경험들을 좀 했죠. 이런 것들을 그 국가적으로 아이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고 탐색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장을 펼쳐 보이겠다는 건데, 단순한 쇼잉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같은 취지가 뭔지를 이해하고 같이 달려들어야 될 필요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진로를 이제 탐색을 했으면 디자인을 해야겠죠. 언제 뭘 해야 되겠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가.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되면은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말이 이렇지만 중1, 2 때 내가 뭐가 되겠어 그런다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이 쉽지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열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방면으로 내가 가겠다, 궁극적으로 어떤 영역으로 내가 가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2 때는 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뭐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겠다, 아니면 외고를 가겠다, 인문계로 가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야겠죠. 그래서 입시가 시작되는 건 중학교 2학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과, 그러니까 내신과 비교과가 같이 들어가죠. 그리고 수행평가가 들어가고 마지막으로는 자기개발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글쓰기 능력과 면접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 입시 치르셨을 때랑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다음 페이지를 좀. 그러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매체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학교에서도 막 교육을 많이 하시죠? 학교에서도 뭐 초대해서 뭐 어떤 교육 전문가들, 컨설턴트 이제 초대해서 학부모님들 교육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거죠. 진로 선택. 저도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좀 고민이 돼요. 애들이 말을 그렇게 잘 듣지 않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나를 그렇게 막 마음대로 바뀌지 않는데 내 자식이라고 뭐 내 말을 그렇게 다 들어서 말하는 저쪽 받아들여 줄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공부를 솔직히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딸인데 그 엄마가 어학원 운영하고 그러면은 알아서 지가 좀 꿈도 뭐 외교관이나 뭐 아나운서나 막 있다고 하면 좋잖아요. 외고도 가고 그러면 나도 좋고 지도 좋고 그런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 하는데, 하는 거라고는 맨날 미용 뭐 좋아하고 빵 굽는 책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불만인 거예요. 그게 항상. 근데 요즘에 진로 적성과 이런 걸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게 한 3년차 정도가 돼요. 학원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면서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전에는 얘가 공부를 제가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안 따라주니까 너무 속 터지고 막 너무 낯선 거예요. 왜 내 자식인데 이렇게 나랑 다르지?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되게 막 마음이 안 좋았는데, 요즘도 뭐 이렇게 마음에 썩 드는 건 아니지만은 이 생각이 들어요. 미용고등학교를 간다고 해도 내가 왜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리고 대학을 꼭 4년제 일반대를 가야 되나? 얘가 이게 전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미용 전문 대학교도 있고, 그래서 유학을 갔다 오고, 그리고 시다라고 하죠 우리가 그 전문 용어로. 그걸 한 5년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고생을 해야죠. 얘가 그런 과정을 저희가 정말 제가 원한다면 그런 것이 좋지 않나? 왜 내가 맨날 뭐 얘가 이렇게 어딜 나와서 어떻게 해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어떻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진심으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로가 조금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교과도 뭘 잘해야 되고 뭘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좀 정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은 진로예요. 그리고 나서 공부죠. 교과. 그렇죠? 그러니까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 전에 추석 지나셨지만은 다 모이면 뭐 다 뻔하잖아요. 공부 어느 정도 하냐. 또 시집 안 간 뭐 삼촌 이모 있으면 언제 가냐. 뭐 이런 거. 애 안 난 집 있으면 애 언제 나냐 이러고. 집안 사는 사람 있으면 집 언제 나냐. 다 이러는 건데, 이 교과가 그런 차원에서 조금 앞서 있는 엄마라고 한다면, 전략적 어머니라면 이제 아이를 어떻게 유도를 할 건지가 계산이 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진로에 맞는 이제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교과 활동에는 독서가 들어가는데요. 얘네들이 물론 이제 체험학습을 막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참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접 체험에 해당이 되는 비교과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책을 어떻게 읽었고 지금 배경을 또 어떻게 남겼느냐 중요한 어떤 포인트고 일례로 뭐 하나고나 용인회고나 뭐 외고에서는요 책 읽은 것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같이 자기개발 계획서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논술이에요. 왜냐면 이거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자기개발 계획서 써야 되고 그걸 또 면접관 앞에서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 열심히 했는데 이게 너무 후진이다면 얘한테 기회가 그다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교과만 보고 뽑지 않으니까. 왜냐면 교과는 거의 비슷한 애들이 다들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되고 지금 말씀드린 이게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필요한 어떤 전반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는 고등학교 1학년한테도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고입과 대입은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거는 연세대학교 경영학부 13학번, 13학번까지 벌써 갔대요. 대박이죠. 진짜 얘네들 몇 년도에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경영학부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뭐 이제 A, B 뭐 이렇게 다 나눈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정원을 쭉 보니까 옛날에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한테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서울대 학생이다 그러면 다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 비슷비슷, IQ로 따졌을 때 그 지수가. 근데 지금은요, 애들이 그 공부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도 들어오고, 뭐 학생부 전형으로도 들어오고, 특기자로도 들어오니까 애들이 다 천차만별인 거예요. 공부의 진행 자체가.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 강의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시겠다.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를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연대 경영학부 진짜 완전 우리의 어떤 로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들어간 학생들을 좀 봤더니 13학번 진짜 실제 리얼 데이터입니다. 학생부 전형, 내신이 좋아서 들어온 애들이 5명. 출신고등학교를 보니까 지방의 일반고등학교 아이들이에요. 걔네들이 정말 내신이 극상위권으로 좋은 거죠. 전국에서. 근데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애들이 내신이 극상위권으로 좋은데 학생부 전형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얘는 뭐 다른 것들을 또 더 잘하니까. 그리고 수능 우선 선발이다. 이 말은 이제 연대 정도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112. 그러니까 우선 선발의 기준은 국영수가 다 1등급이거나 하나만 2등급인데 거의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애들이 6명. 얘네들은 보니까 특목고생, 그리고 재수생들. 그러니까 내신이 좀 낮지만 수능으로 올인한 아이들. 자, 그리고 논술 전형이 14명인데, 논술 전형도 논술을 미리 준비한 애들이 당연히 유리하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 아이들이 논술로 대학을 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늦게 시작해요, 자꾸. 그러니까 정보가 느리고, 좀 그러니까 긴박감이 없는 거죠.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 어차피 수능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고3이 돼서야 시작하는 이런 황당한 상황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일반계고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입사제는 이제 다 아시지만은 11명이 있는데, 자사고 학생이나 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이렇게 가고, 특기자도 특목고 학생들, 뭐 탭스 900점 이렇게 보이고 계시죠. 다채롭네요, 그쵸? 일단은 연대기 때문에 사실 결국에는 공부라고 하는 부분이 안 들어가진 않아요. 거의 다 들어가고 있고 보시면은 뭐 논술이 있다 없다 뭐 수능 전국의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해 보니까 학력고사 시절에 학력고사 같이 등수로 고등학교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만 잘해서 만약에 그 아이가 내신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수능을 잘 봤어요. 그런데 수능을 잘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2 이 정도로 잘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애매하게 잘 봤어요. 2, 3이다. 근데 갈 데약이 없어요. 왜냐면 논술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뭐가 자꾸 알파가 들어가는 옛날 입시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지금 보시면요. 퍼센테이지는 어떠세요? 논술 전형하고 입사제가 제일 높죠. 그러니까 입시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런 식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우리 초등학교 자녀들한테 미리 진로 교육에 관심을 좀 가지면서 아이하고 계속해서 이걸 탐색하고 디자인하는 과정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2년 정도 딜레이가 됐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자녀들은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전국에 애들이 한 350명, 죄송합니다. 그 학교에
얘가 이제 상신중학교, 연서중학교, 뭐 숭실중학교, 예일여중 가면은 한 학년에 정원이 한 300명 정도가 되거든요. 350명? 이런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4% 안에 들어야 1등급이었어요. 그리고 7% 그러니까 이제 11%죠. 11% 안에 들면 이제 2등급 이렇게 되는 건데 절대평가로 바뀌면 그 11% 정도가 A등급이라고 이렇게 뭉개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잘하는 아이, 중간 잘하는 아이 그냥 묶어서 절대평가 이렇게 약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제일 촌스러운 얘기인 거예요. 그 집 아이 전교 1등이라면 되게 막 오그라들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 그런 얘기는 이제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요즘에 뭐 이렇게 버스 지나가는 거 보니까 이 버스에는 전교 1등이 타고 있으니까 미쳐올 거야. 진짜. 미쳐올 것 같아요. 진짜. 뭐 100점 맞겠다. 근데 메이커에서 너무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절대평가로 가고 있는데 전교 1등, 전교 5등. 그래서 사실 저희가 중등간에 애들이 뭐 전교 뭐 10등, 20등 안에 드는 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영어만 갖고 레벨을 나누는데 영어는 중간 애매한 레벨인데 뭐 전교에서 3등 한다고 그러고 지금 고등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수능이 3등급 나오는데 모의고사가 뭐 충암에서 전교 4등 했다고 그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막 이러는데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걸 저희가 붙여놨다가 이번에 좀 억울하다고 삐자야 이거 진짜 너무 촌스러워. 이거는 너무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바뀌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로 갔을 때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더 이런 거죠. 옛날처럼 전교 몇 등이야, 뭐 4% 안에 들어 이런 거 참 좋지만 등급이기 때문에 A등급이야, B등급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개념을 좀 전환시킬 필요가 좀 있으신 거예요. 대신에 괜찮다는 게 아니라 이건 내신이기 때문에 뭉개져 있잖아요. 전국 단위도 아니고 그 특정 학교의 내신에 뭉개져 있기 때문에 얘 실제 데이터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신은 내신대로 그렇게 좀 축소화시켜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정말 전국 단위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어느 레벨인지를 좀 보셔야죠. 그거는 뭐 4%인지 11%인지 이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절대평가 성적표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등급이 좀 바뀌어서 이렇게 나온다. 예. 그리고 생각해봐야 할 점.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는데 일단은 뭐 생각해봐야 될 점은 이거죠. 학습은 습관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제가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아시죠? 내신 대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다녔던 아이가 고등학교 지금 1학년인 아이를 제가 1대1로 수업을 하게 됐어요. 시간표가 안 맞아, 그 아이만. 그래서 뭐 다 알죠, 걔에 대해서. 엄마도 알고, 동생도 알고 다 아는데, 내가 9월 목표 몇 등급 나왔냐? 3이요. 뭐라고? 3등급이요. 이런 거 있어요. 국어는, 수학은. 근데 다 형편없어요. 야, 너는 뭐야, 도대체? 야, 너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여기까지 지금, 물론 중간에 뭐, 소위 말하는 남자아이지만 생리를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지랄병이라고 하는.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막 너무 심하게 사춘기 때문에 그냥 들락거나 그렇다고 얘가 뭐 나가서 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적으로 내가 힘들어하고 이런 방황기가 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초6 때부터 이렇게 줄기차게 시켰는데 어떻게 이거밖에 안 나오냐. 야, 너한테 2점수 받으려고 니네 엄마가 지금 초6 때부터 2주를 보냈냐. 그러니까 내가 너무 황당하고 좀 짜증나고 막 욕을 그냥 한 10분 동안 막 해줬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요. 머리가 되게 좋아요. 제가 알잖아요.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는 한 40분을 들여야 외우는 걸 얘는 진짜 한 15분이면 다 외우는 그런 아이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여기 모의고사 45분하고 너한테 던져주고 여기서 모르는 단어를 싹 정리하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다 정리하고 유형별로 네가 정리를 하는 거 매뉴얼을 내가 정확하게 줄 테니 네가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냐? 잘 모르겠대요. 한 3시간 걸릴 건데 너 화장실 가는 시간만 빼고 3시간 앉아서 이걸 정리를 할 수 있겠니? 잘 모르겠대요. 잘 모르겠지. 한 번도 해본 적 없지? 없대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습관.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그런 아이들이 습관이 참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자꾸 뒤로 미루는 습관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요인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초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하는 습관. 그리고 이제 아이들 보면은요. 고등학교 아이들은 그 습관이 이미 굳어져 있는 거잖아요. 고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뭐 정리하는 거. 그리고 책상에 앉았을 때도 막 이러고 가잖아요. 거의 책을 이렇게 안 놓고 이렇게 놓고 쓰는 애들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하는 애 중에 공부를 최상위권의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여태까지 13년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잡아주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GP고사에서 서술형 주관식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 귀찮아하고 여기서 가리키는 디스가 뭐니? 그러면은 적어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애 되게 많아요. 몰라요. 아까 얘기했던 거요? 뭐 이렇게 귀찮다 이거죠. 그냥 이것도 이제 우리 교육의 어떻게 보면 어떤 순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애들을 자꾸 오지선다안에 가둬놨잖아요. 답은 이 오지선다안에 있고 여기 무조건 답이 있으니까 그거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 이거를 애들이 유치원 때부터 계속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참 이런 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들을 하기에 고등학생들도 참 어려워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계속 끄집어내는 것들. 수행평가도 40%가 들어가고요. 또 사춘기인데 수행평가의 경시대회 같은 거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진학, 대학교의 진학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중학교 자녀들 이제 되는 아이들도 있고 중학교 자녀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을 듣고 어머니들이 좀 고민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예. 입시의 방향성을 좀 보실까요? 대입과 고입은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내신의 변별력은 축소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 계속해서 입시를 바꾸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뭐 엄청난 얘기들이 막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밴드에 가입하신 학부모님들이 아마 아실 텐데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돼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MB 정권에 무슨 억하 심정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바꾸고 심지어 바꾸지 못할 것들은 용어라도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입사제를 이름을 쓰지 말래요. 입사제를 이름 쓰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해라. 입사제인데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특목고 선호도가 그러니까 증가가 되겠죠. 내신이 그렇게 안 중요하다 그러면 그래? 그럼 특목고 가서 5등급 받아도 연대 갈 수 있는 거네? 이렇게 돼서 특목고를 가겠죠. 그리고 면접과 서류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논술, 그 입사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집니다. 또 대입에서도 내신이 축소화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데요. 가장 큰 것은 뭔가요? 내신 교과목이에요. 교과. 공부 못하는데 뭐 비교과 많이 해놓고 말빨도 좋고 글도 잘 쓴다 얘를 안 뽑아줘요. 공부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가 어느 정도 조건을 맞춰야지 그 다음에 되는 건데 오해는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 적성에 맞는 교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정말로 뭐 홍대 미대를 간다 아니면 아주 명확한 컬러의 어떤 그 어디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과를 간다 이런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물론 대학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한 중위권 대학에서는 그 아이의 국어 점수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중요하고 가탐이 중요하고 영어는 필수로 일단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신도 마찬가지고요. 내신조차도 그쪽 과목의 영역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교과라는 것의 중요성을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절대평가의 의미는 교내에 있는 지금 우재 누나인가요? 누나는 어느 학교인가요? 연희중학교. 연희중학교 중간고사 안 받겠네요. 1학년. 다음 주에. 2학년. 2학년이시구나. 그 학년이 한 400명, 35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성적표 나오면 어느 레벨이 속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고1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오늘 중3 애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너희들이 1년 딱 후배인데 걔네들한테 줄 수 있는 얘기 너희들이 지금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 그 아이들은 다 예일여고 1학년 여자아이들이었어요. 그냥 내신 신경 쓰지 말고 대학 입시 필요한 수능 공부하라고 싶어요.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의 솔직한 얘기들인 거죠. 뚜껑 열어서 입학해가지고 6월 전국연합 모평 9월 연합 모평 이렇게 봐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림하고 너무 달라져 있는 자기의 위치를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때 파악하면 좀 늦어버려요. 사실 회복한다는 게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사실은 좀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는 게 가장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보게 되는 공인 영어 점수가 뭐냐. 일단은 중요한 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바로 이런 시험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원마다 펠트 이런 시험도 보고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또 보게 되는데 일단 이제
보신 분들도 많이 보셨죠? 어머니께서 이거를 많이 보셨죠? 엄마가 같아요. 이 시험의 엄마가. 어떠냐면, 일단 우리나라에 교과부가 있죠. 이주호 또 교과부 장관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교육평가원이라고 해서 여기서 수능 문제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전국연합 모의평가도 여기서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EBS가 있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수평으로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대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에서 만드는 시험이 탭스라는 영어 공인 시험이죠. 그리고 EBS는 토셀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을 만들고. 그러니까 벌써 3가지 시험이 나왔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고대, 외대, 숙대와 같이 컨소시엄을 한 니트라는 시험을 만들었는데 폐지가 되고 있죠. 네, 이것도 이제 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무튼 폐지가 됐어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순천향대학교 이 정도 레벨의 대학이 니트를 취한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니트를 준비할 아이들이 없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게 초등부에서 자꾸 토셀 시험을 이렇게 본다, 안내문도 드리고 특강도 합니다, 시험장 가셔야 합니다, 자꾸 얘기를 드리는데 이걸 자꾸 좀 보시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 그리고 애들 은근히 시험 울렁증 있는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공부 잘하는데 현장에서 떨어버려가지고 막 시험에서 갑자기 듣기 막 몇 개 놓쳐버리고 그런 고등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다른 좀 낯선 환경에서 시험을 본다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대성고 다니는 2학년 남자인데 제가 이제 제 제자한테 과외를 붙였어요. 걔는 국어가 아주 문제라고 해서 그랬더니 야 걔네 좀 어때 보이냐? 그래서 얘기했더니 선생님 A군은 아무래도 시험을 대학을 못 갈 것 같아요. 왜? 걔는 그냥 집에서 풀 땐 잘 나오는데 그냥 학교에서 무슨 시험만 봤다 그러면 일단 15점 깎고 들어간대요. 모든 시험들. 그러니까 울렁증이 너무 심하다 이거죠. 그럼 어떡하지? 걔를 그냥 탭스 시험을 막 보라 그럴까? 매주마다 가서? 근데 탭스는 얘하고 너무나 레벨이 차이가 많으니까 그냥 가서 멍하니 앉아있다 와야 되는 시험이고 그러면 얘한테 오히려 자신감만 고등학생이니까 깎는다. 그래서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또 어머님한테 전달하기도 어렵고. 근데 우리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시험 보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정말 생각하고요. 1년에 그래도 한 4번은 좀 보시는 게 주기적으로 아이한테도 습관적으로. 그리고 이제 니트는 안 볼 거고요. 또 학원에서 이제 중3 정도가 되면 수능 시험을 저희가 무조건 치러요.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몇 등급이다라는 성적표를 다 만들어서 보내드리게 됩니다. 탭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취하는 이런 시험도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초등부니까 이제 토셀에 대한 의미를 조금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국가영어 시험 문제 유형은 전체적으로 듣기하고 독해 크게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요. 듣기를 또 이제 지금 22문제, 그러니까 수능으로 기준을 했을 때 45문항에서 22문제가 듣기였는데 또 줄이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저께 17문제를 다시 줄이겠다. 정말 막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저희야 괜찮죠. 근데 출판사가 참 문제일 것 같아요. 진짜 책 다 바꿔놨는데. 아무튼 어휘와 듣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엇박, 구문, 단문, 독해, 장문, 독해, 추론인데 요걸 조금 어머님들께서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원장인데 이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현장에서는. 일단 장점은 아이들을 현장에서 지켜보는 거죠. 계속 3등급은 이런 성향이 있고 1등급은 이렇고 5등급은 이렇고. 근데 예를 들어 모의고사가 이제 9등급까지가 있는데 한 4, 5등급 나오는 애들은 모의고사를 푼다는 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실전 문제를 푼다는 게. 계속 똑같고 오답 정리하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틀리는 개수가 4, 5등급이라는 얘기는 한 8, 9개 이상 틀린다는 얘기거든요. 그 걔네들 뭘 시키면 가장 효과적이냐면은 듣기하고 단어를 시켜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가다처럼 이거를 막 드릴을 시키고 반복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좀 취합이 되게끔 독해를 간을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단어도 하고 듣기도 하고 독해도 하고 문법도 하고 말하기도 다 하죠. 근데 그 모든 영역들이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단어와 듣기가 레벨이 좀 낮은 아이들은 주될 수밖에 없다. 그게 좀 더 힘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초등부에서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이거죠. 단어랑 듣기만 해서 성적이 오르지만 이것만 했을 때 애들이 그렇게 재미도 없고요.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도 안 돼요. 지금은 이렇게 가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반적 학습에 대한 거, 특히나 이제 점수를 바로 내야 되는 고등부의 어떤 극단책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지나면
단어도 많이 알고 이제 듣기를 좀 해요. 그러면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정도가 되면은 3등급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3에서 2등급으로 탁 올라가려면은 문법과 구문이 안 돼 있으면 못 올라가요. 그래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제일 층이 두터운 게 3, 4등급 아이들이 제일 뚱뚱한. 그러니까 상위권 갈수록 소수고요. 제일 최하위권도 소수고 3, 4등급이 제일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된 고민이 뭐냐면 문법이에요. 선생님 전 문법이 약해요. 저 문법을 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법을 했지만 반복은 안 했던 거고요. 충분한 반복은 늘 말씀드리고 강조드리는 것처럼 3번, 5번 정도의 반복이 이루어져야죠. 기초 문법 3번, 기본 문법 2번 이상이 반복이 돼야 되고 그 과정은 초5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마스터가 좀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꾸 문법책을 하잖아요. 레벨 1에서 레벨 6까지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냐가 아니라 사실은 옛날에 언니도 공부하실 때 성문 같은 걸 공부하셨죠. 맨 처음에 성문. 그러니까 성문 기초 영어를 한 3번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으로 넘어가면 그 기본을 한 2번을 돌려야 되고 그러면 사실 성문 종합 영어까지 갈 것도 없었는데 그 어머님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초는 한 2번 돌리다가 기본으로 가서 하다 말다 빠져먹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죠. 근데 우리 아이들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좀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특강을 자꾸 문법을 또 여는 거고 그리고 안 되면 이제 과외를 같이 붙이기도 하는 거예요. 학원을 보내면서 굳이 또 과외를 이렇게 붙이는 이유들이 이렇게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마무리가 안 되면요. 고등학교 가서 딱 발목이 잡혀요. 걔가 설사 외고를 갔다 한들 과학고를 갔다 한들 문법 과외를 어처구니없게 고1 수준의 거를 막 하는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되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넘어가면요. 추론이죠. 추론. 빈칸 추론 문제들. 너무 어려워요. 어머님들 보시면 실전 문제 보시면 되게 와 황당하다. 어떻게 소재를 이런 걸 주고 고등애 애들한테 이걸 맞추라고 하느냐 이러실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그렇게 객관적인 기준을 좀 아이들한테 잡기 위해서 토셀 시험을 계속 학원에서도 응시를 부탁을 드리고요. 성적표도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또 첫째 자녀가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은 매월마다 이 적지 않은 수강료 결제하실 때 부가가치에 대한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6개월, 1년 이렇게 보내시면은 뭐가 바뀌었고 비포 애프터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성적 점수로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하고. 그런데 이 공인 점수라는 게 그렇게 쭉쭉쭉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토셀이라는 시험이 많은 학생들이 전국 단위로 응시를 하지만 난이도가 계속 이렇게 뭔가 불안정한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22의 토셀은 뭐 약간 쉬웠는데 123면 어렵다든가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토셀이 이제 분당에 그 본점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또 갔다 왔었는데 자기네들도 이제 이 난이도가 토셀 주니어하고 토셀 인터미디어트하고 너무나 차이가 격차 있으니까 그 중간에 또 다른 걸 또 하나 만들었어요. 하이 주니어를 만들었다가 이렇게 약간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막 특강을 했지만 그게 점수로 이번에 다 같이 응시하는데 다 올라주면 좋은데 안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럽죠,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의미를 이렇게 두고 싶어요. 학부모님들 공부를 그렇게 단타치기로 생각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 전국 단위의 응시의 시험의 응시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때마다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몇 레벨인지를 일단 파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두는 거지, 지난번보다 못 봤다? 왜 떨어졌냐? 왜 올랐냐? 이런 거에만 유의하지 말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등부에서 이제 수업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시게 되는 거고요. 이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좀 고민이었어요. 학원을 제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제가 그냥 가르치다가 애들을 늘려갖고 이렇게 학원을 하게 된 건데, 예를 들면은 가만히 보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단어도 얘를 해야 될 것 같고, 듣기도 해야 되고, 독해도 해야 되고, 문법도 해야 되고, 책도 읽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말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추가가 되죠. 근데 사실은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그 모든 게 다 이렇게 잘 애들이 향상이 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학원을 그만두시고 과외를 하세요. 제가 또 과외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남의 집 방문하면서 이렇게 과외를 또 오랫동안 했었는데, 과외에서 어머님들이 과외 선생님한테 영어과에 있어서 기대하실 수 있는 게 어떤 과목일까요? 문법, 독해, 듣기, 어휘, 모의고사 중에 어떤 걸 것 같으세요? 기준형으로 어떤 걸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근데 과외 많이 안 시켜보시거나 첫째 자녀 어머님들은 자꾸 뭔가 추가를 시키세요. 단어도 좀 해주세요, 선생님. 듣기도 체크 좀 해주세요.
그리고 독해가 지금 이러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과외선생님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죽도밥도 안 되고 뭐 하나 이렇게 완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문법이던가 아니면 문법 말고 독해든가. 근데 그 문법하고 독해를 시켰을 때 시키기 전과 시키고 난 이후에 성적으로 보상이 되진 않거든요. 그거는 그냥 한 영역이 이렇게 좀 건강해졌다 뿐이지. 그렇다면 학원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영역을 하냐면은 이 전체적인 어떤 종합 비타민을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으시죠. 근데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교재 라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고 관리 부분을 하고 종합적인 전체 그 모의고사나 토스L 시험을 통해서 이 아이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분석을 하는 것들을 공유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뭐 관리라는 게 이런 거죠. 듣기나 단어에 대한 관리도 계속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 하는 이유들은 그런 부분이고요. 이 모든 영역이 얘가 다 발달된다는 게 아니라 그 아이한테 어떤 영역이 발달되는 시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또 이제 파악을 하고 레벨별로 저희가 분석을 좀 하는 것이고요. 예. 연계 레벨 중등부로 올라가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셀이라는 시험을 초등학생과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도 토셀 시험을 봐요. 중등부로 가면.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 자체를 이걸로 보고요. 중간평가도 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중3이 되면은 이제 수능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요. 바로 그 1년 전 선배들이 봤던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중3 애들이 보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일찍. 그리고 초등부 탑반 애들도 봐요. 이거를. 근데 되게 웃긴 게 제가 항상 기준으로 세우면은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자마자 보는 3월 달에 보는 전국연합 모평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서울은 안 봐요. 근데 모의평가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평을 초등학교 6학년 애들한테 딱 보게 하면은 실력이 너무나 이렇게 탁 나와요. 그거를 너무 기가 막히게 100점 만나 이렇게 있어요. 괴물이 아니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아무래도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탑반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 이주아 어건의 역사상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은. 근데 어머님들이 집에서 시작을 해보시면 그게 시간을 또 재셔야 되고요. 그 듣기평가부터 딱 저스트하게 이런 긴장감이 있어야 돼. 답안 체킹 시간까지 있어야 되는데 집에서 풀어봤는데 1등급 나왔어요. 2개 틀렸어요.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시간을 막 늘려버리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리고 올라갔을 때 이제 중등부 탑반에 올라가면은 탭스 시험을 보게 됩니다. 탭스 시험은 990점 만점인데 정말 중학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600점 이상이라 그러면은 전국에서 0.1% 안에 드는 영어 실력이라고 보시면 맞으세요. 근데 이번에 또 저희가 중등부에서 600점 넘는 학생들이 못 넘다가 넘는 학생들이 10명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또 장학금도 이렇게 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넘어갈까요? 초등부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보셨고요.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일단은 초등부에서 아이들이 좀 점프업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작업이 동기부여인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가 너무 어려우시죠? 저만 어렵단 말입니까?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제일 힘든 애들이 무기력한 아이들. 무기력한 아이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결핍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너무 화목하시고, 집안에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크게 힘든 게 없고, 그러니까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고생해야 될 일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내가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걸 잘 못 느껴요. 그런 애들 진짜 답이 없어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어찌됐건 되게 중요하고 학습 적응 훈련, 객관적, 전국적인 평가, 그리고 단계별 목표 설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열정에서 습관으로, 습관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숙제를 어떻게 하느냐, 또 몇 시에 자느냐, 또 밥은 어떻게 먹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인 습관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중요한 거는요, 동기부여라는 게 이게 누가 만들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혼자서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스스로 하는 거. 실제 사전적 의미가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학부모님들이 어떤 부분을 분명히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번 잡뒷바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부모는 어떤 걸 하셔야 되나요? 아버님하고 같이 동기부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셔야겠죠. 이번에 95점 단원별 평가에 받아왔다고 해서 칭찬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은 토스 시험에서 네 급수가 어느 등급이었다라는 것도 좋게 고려를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잘 나누셔야겠죠.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그리고 학생은 목표를 설정하고 흥미와 자신감 또 희망을 갖고 플랜을 세우고 또 학원에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드려야 되겠죠. 학생이 또 집에서는 굉장히 다른 모습들이 또 있는 거니까. 저희는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학부모님들이 계시면요,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편하게 드리는 학부모님들은 어느 학부모님이실 것 같으세요? 아니, 고등부가 제일 편해요. 네. 어머니 대학 못 가요. 안 돼, 안 돼. 무슨 인서울이 쉬운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머님이 이해를 하세요. 어디서 지금 우리 아이가 이러지 않으세요. 왜냐면 어느 정도 아시거든요. 그 중등부 어머님들이 그 다음이고, 초등부 어머님들이 사실 제일 어려우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들 학교 다니다 보니까 학부모 모임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듣다 보면 다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보면 그러니까 중요하고 목동을 어딜 가야 되고, 제가 들으면은 그 뜬구름 목동까지 뭐하러 거기 왜 가지? 뭐 스피킹 하려고 뭐 대치동에 뭐 디베이트 왜 가지 거기를?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왜 가죠? 그러면은 좋다니까. 약간 단발성? 그러니까 궁극적 목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뭔가 정말 정확한 목표와 실체가 있는 현실적인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학부모님들이 이제 초등부 학부모님들이시긴 하지만 또 중등부 자녀들이 또 있으셔서 제가 조금 더 오늘은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객관적인 평가를 드리고 상담을 드린다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학부모님들한테 을이죠, 을. 학부모님들이 갑이세요. 그거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직원들한테도 늘 우리 을이야. 갑인 것처럼 하지 마. 우리는 고객의 을이다.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가 이게 제조업이라든가 뭔가 물건 찍어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중요한 매개체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얘네는 뭐 플러스 1 플러스 1이 2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마이너스도 나오고 때로는 플러스 막 11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과 저희가 갑을관계라기보다는 같이 동반자 역할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저희랑 되게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보호하는 것도 좋고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깔 거 좀 까고 이렇게 좀 편하게 어떤 것들이 안 된다, 컴플레인이 이거다, 우리 같이 어떻게 이렇게 해보자, 학원에서 이런 걸 좀 더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야 불편하지만 적절한 텐션이 있으면서 같이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일단은 객관적인 점검은 저희가 이제 이런 시즌별로 이제 사실은 그게 다 있어요. 교재를 정할 때, 교재를 꽂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전화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초등부 학부모님이셨는데 지난번 학기보다 독해 수준이 좀 많이 내려갔다. 왜 이렇게 된 거냐? 근데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시즌별로 3에서 5, 6에서 8 이렇게 그 분기별로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독해가 쉬워진 이유는 그 독해 지문을 가지고 리스닝이랑 같이 겸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쉬워졌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객관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초등부의 이제 토셀 주니어 시험인데요. 좀 촌스럽나요, 색깔이? 저희가 만든 성적표고요. 이게 그냥 색깔이 막 이렇게 있는 이유가 난이도별 색깔을 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학생이 지금 토셀 레벨이 4급이네요. 근데 이 학생이 4급인데 보시면은 4급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뭐 아주 베스트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제일 어려운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독해 영역. 이런 것들에서 좀 틀렸다고 한다면은 그걸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얘 레벨에 맞는데 그걸 틀렸다 그러면 그걸 조금 이거는 네가 맞출 수 있는 건데 틀렸다.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분석되는 성적표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비슷한데 이제 이거는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여기에 맞는 산출 방법들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네, 다 띄워주세요. 제일 그 습관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게 듣기인 것 같아요, 어머님들. 그쵸? 듣기를 일주일에 3번만 제대로 들어도 아이들이 정말 많이 달라질 거고, 근데 들을 때 동시에 따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하고 따라 읽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보다 더 극대화된 효과를 노릴 수 있는데 아깝게 이제 놓치는 거죠. 그래서 들으면서도 동시에 따라 읽는 섀도잉, 또 듣고 따라 읽는 뭐 리스닝 리핏 이런 식의 방법으로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머님께서 같이 한번 해주셔도 좋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스닝이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팝송으로 또 따라 부르는 거 이런 것들도 저희가 또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라이팅, 도표 보고 이제 라이팅하는 것들도 같이 진행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만든 이주아 어학원의 초등학교 6학년 취미와 적성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전에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건데, 아이들이 의외의 얘기들을 하는 게 많죠. 엄마가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아이가 참 이상적으로 잘 써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북가산초등학교 이제 5학년인데, 취미 활동은 책 읽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강아지하고 산책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 이게 취미예요. 그리고 이제 직업 선택에 있어서는 기계공학자가 되고 싶다. 로봇 만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럼 그 직업은 구체적으로 뭘 하는 직업이냐? 그랬더니 되게 유식한 얘기를 했어요. 막 비행기, 전철, 안드로이드 등 여러 분야에서 사람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기 위해 기계공학 기술자가 그 일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존경하는 인물이 있냐? 없다. 근데 이량이라는 분이 유명하다고 한번 들어봤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이제 생각해보기. 취미와 직업 선택이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있는데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희망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컴퓨터 자격증 프로그래밍 실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기초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죠. 근데 되게 대견하게 너무 잘 썼어요. 진지하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량이라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이제 딱 다 줍니다. 그 데이터를. 그리고 이제 정말 정확하게 뭐 컴퓨터 자격증 프로그램을 따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언제쯤 따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그 다음 팔로업 작업 두 번째 스텝에서 이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해야지 뭐 이거 하고서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뭐 이런 의미가 없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또 얘가 반드시 읽어야 될 진로 관련 독서 목록을 줘요. 아까 생명공학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기계공학자가.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고 필수 도서, 그 다음에 참고 도서 한번 읽어봐라. 이런 것들을 쭉 주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초등학교 5, 6학년 때 진로 탐색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면 일단 아무튼 교과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중등부에서 중등부가 저희 학원의 가장 큰 부서인데 학교로 따지면 한 지금 종류별로 따지니까 50개 학교가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메인 학교 한 21개 중학교에 그 데이터를 저희가 다 분석을 해서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은평중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후배한테 은평중학교 데이터를 주는 거죠. 지금 대충 어디 갈지 아시죠? 애들 중학교 간다 그러면 이제 지역구로 떨어진다 그랬을 때 어디로 갈지 대충 아시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학교별로 이렇게 2개 정도 드리는 거예요. 상실하고 은평, 연희하고 어디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신 유형은 어떻게 나오고 우리 학교는 준비 사항은 뭐고 뭐 분위기는 어떻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의 교내 활동에 대해서 4월부터 12월까지의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미리 좀 보여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과 활동, 교내 활동, 경시대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은평중학교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학교는 진짜 거의 없는 학교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인기 동아리, 뭐 제과제빵반 뭐 이런 동아리 반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6학년에서 중등부 연계 과정은요. 일단은 뭐 전체적인 데이터가 같이 공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진로 선택해서 교내 활동, 독서 활동, 교외 활동, 경시대회, 자기소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교과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중등부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좀 연결해서 구체적이고 좀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밴드에 혹시 다 가입을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밴드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는 이유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찾아오셔서 다 클릭을 하셔야 되고 이러는데 이제 찾아가는 콘텐츠죠, 밴드라는 게. 그래서 댓글 하나가 굉장히 저희한테 큰 힘이 되고 있고요. 매일마다 또 업데이트되는 그런 자료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지연 실장님께서 좀 진행을 해주시도록 할게요. 이게 뭐죠? 저희 지금 이주학원 반환운술 홍보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한 4분 정도 드릴게요. 4분만 되게 바빠. 예, 보세요, 언니. 네. 예, 담임선생님 면담이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드렸어요. 그러셨구나.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해가지고. 언니, 그러시면, 일단, 예. 오늘은 뭐, 사실 오늘 인사드리고 참석. 네.
제가 응대할 때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즘에는 역사가 많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는데요? 자, 폴로 아이들 발견된 이 아이들, 아이이죠. 이거에 대해 알고 있는 친구는 얼마나 있을까요? 실내에서 발견됐다는 이 결과는 실질로는 사람 머리카락은 맞지 않는다는데 이 이야기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까요? 모든 비밀을 유추하고 함께해요. 좋아하는 언니들이 교회에서 보내라고 해서 이제 인간을 말하고 인정을 했는데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티셔츠에다가 직접 표현하는 그런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티셔츠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각오 한 마디씩을 이거의 부분에 맞춰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는 수능보다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팀원들이 이거를 따라주지 않고 이거는 팀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시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지자체 의원을 써놓았습니다. 그것도 만나면 초코우유라는 참기름이 아니고 그것 하나의 없으면 초코우유를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안 들리시죠? 지자체 의원을 써놓았습니다. 화학반을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 학생 이 내용 우진영님 때문에 오셨었잖아요. 일단 저게 알리지 두 번째 하는 논술 토론대회였는데 사실은 뭐 약간 뭐 이렇게 진행상에서 약간 버벅거리는 것도 있고 하는데 저는 이제 얘네들 입장에서 제가 에바입니다. 우진이 어머님이시고 주라이 하람이 어머님이시죠. 네. 제가 되게 조금 급조해서 만들었거든요. 이번 간담회를 위해. 그래서 이게 뭔지 제가 좀 일단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지금 제 거를 토대로, 제 거를 토대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여기 이쪽에는 이제 직업에 대한 꿈이 있고요. 이제 뭐 자산, 집이라던가 차, 돈,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여행, 이런 꿈들이 있고, 또 이제 사랑. 여기 제 사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살아가고 싶다 해서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사실은 더 붙이고 싶은 것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직업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다 붙인 거는 제가 이룬 것도 있고 대부분 이룬 것만 붙여놨거든요. 일단 제가 영어 선생님 되고 싶어가지고 영어 선생님은 아니고 선생님 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제가 좀 많이 가르치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에 대한 직업이 항상 제 꿈에 있었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수도 했었고 태권도 이제 요 길로 이제 평생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일 큰 꿈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술에 관심이 어렸을 때부터 많고 집안에 이제 미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는데 중학교를 딱 입학할 때 이제 그때도 진로 작성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는 테스트라던가 그냥 이렇게 테스트 하는 건 줄 알고 그냥 대충 체크하고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딱 진학할 때 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건지, 난 미술을 선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태권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되게 갈등을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부모님하고 상의 끝에 그냥 태권도를 나가게 됐거든요. 그때 미술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았었어요. 그러다 이제 제가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미술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생각해 놨던 게 된 거죠, 결국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꿈이 여기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군인이에요. 군인 사실 못할 때. 어렸을 때도 이제 태권도를 하면서 군인이 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제 운동에 관련한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가고 싶었는데 여분을 가면 이제 남자들 사이에 이렇게 제가 홍일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그런 직업 참 좋은 것 같다 해서 항상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키 때문에. 키 제한이 있어가지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진짜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머리로 이미지네이션을 이렇게 그냥 머리로만 생각을 하면 사실 이게 이루어지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만든 거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보드에다가 올려서 잘라서 붙이고 보드에다가 이렇게 앞쪽으로 고정을 해놓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보게 되면 이걸 또 이미지화 하면서 제가 그걸 하고 싶다는 감정은 소망이 또 생기고 또 그걸 언젠가는 이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예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유학을 처음 갔을 때 딱 이렇게 캐나다로 갔거든요. 근데 캐나다 도착했는데 정말 이게 뭐가 많은데 집이 딱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와, 저 집이 우리 집이었으면 진짜 좋겠다. 저 아파트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아니더라고, 그지? 그러더니 이제 딱 저희를 그 근처로 데리고 가시더니 어느 아파트에다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아파트가 참 오래되고 낡고 또 캐나다는 나무집이 많아요. 거의 다 대부분이 나무집인데 나무집이에요. 그래서 거기 쥐가 나오고 요만한 것들이 정말 너무 싫어졌어요. 그래서 아 진짜 나는 저 집을 항상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캐나다를 첫날에 제가 그 집을 본 거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운이 좋게 그 집에 결국에 들어가게 됐고 그 집에 제 동생이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뭘 하고 싶다 꿈을 그리고 계속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이 보드는 정말 작지만 제가 붙이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것들을 붙이고 싶었는데 보드가 너무 작아서 몇 개 붙이지 못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제 생각에 더 많은 것들을 붙이고 싶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주라미는 이제 꿈에 대해서 얘기를 저랑 많이 해볼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사실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하람이한테는 물어보니까 이제 과학부 입학하고 싶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아직은 저랑 많은 깊은 대화는 나누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진이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할리우드 배우가 되고 싶다고. 그것 때문에. 네. 할리우드 왜 한국에서 안 하고 할리우드로 진출을 해야 좀 할리우드로 가려면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된다. 얘기를 했었고 또 꿈이 계속 바뀌어요. 이번에 또 연예 기획사 CEO 되고 싶다 이렇게 막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정말 되고 싶은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도 저는 이제 뭐 기타를 배우고 싶어서 저는 했거든요.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아이들이 이런 거를 하면 집에다가 해놓고 근데 정말 그냥 뭐 현관 앞에다가 붙여놓으면 아이들이 쉽게 신발 신을 때라도 한 번씩 보게 되면서 이게 정말 어떤 목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지금 잠깐 급조해서 만들었지만 나중에 보드를 크게 사서 사실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다가는 이제 계속 뭘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오려서 프린트해서 붙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도 이렇게 드림보드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